같이 빼라고 빨리. SBS 주말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의 한 장면입니다. 병원 나가면서 바로 껴. 이 드라마는 가족극인데도 불구하고 동성애 문제가 정면으로 다뤄져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남자를 좋아해요. (1999년) KBS 단막극 슬픈 유혹에서 동성애 문제를 다루긴 했지만 일회성 단막극이었고 가족 안의 문제로 다뤄지진 않았다는 점에서 당시 사회적으로 논란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자라서 만났습니까? 그러나 인생은 아름다워에서는 극 속의 주인공이 부모님께 동성애자임을 고백하고 가족들이 이를 받아들이는 장면까지 과감하게 다루었습니다. 보수단체에서는 이 드라마의 방영 중단을 요구하면서 일간지에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동성애는 에이즈의 원인이고 드라마가 동성애를 미화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만이 사실일까? 그런 거에 저희가 이제 퀘스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실제적 그들의 삶은 그렇게 아름다운 삶도 아니고 그 드라마를 보고 그렇게 아름답게 꾸민 드라마를 보고 내 아들이 인생은 아름다워의 장면을 떠올리면서 합리화하면서 아름다운 거로 함몰돼 가서 자꾸 빠져들어가서 그렇게 됐을 때 안 걸린다는 보장이 없죠. 그러나 동성애 인권단체는 이런 견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역시 일간지에 광고를 내 동성애 혐오를 조장하는 것은 범죄이고 동성애자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반박합니다. 차별과 억압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언제는 또 한 번 상처를 받고 또 한 번 좌절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정말 다시는 겪고 싶지 않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보수단체의 광고를 둘러싼 논란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생은 아름다워의 대본을 쓰고 있는 김수현 작가와 동성애자 연예인 홍석천 씨, 동성애 영화 친구 사이를 만든 김조광수 감독도 공개적으로 동성애 비난 광고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보면 헛웃음만 나오죠. 화나는 거는 그 다음 문제고, 화내기 전에 아직도 이 수준인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만약에 누군가가 동성애 영화나 동성애 드라마를 보고 나서 난 게이였구나, 혹은 나 게이예요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게이였는데, 동성애자였는데 자기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것을 보고 이렇게 자각하는 경우지, 이성애자였는데 동성애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자기가 동성애자 됐다? 이런 거는 저는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직접 동성애자들을 만나 인생은 아름다워가 이들에게 어떤 드라마인지, 또 최근 보수단체의 동성애 반대 광고는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그 동성애 자체를 보여준다기보다는 이 문제를 가족들이 어떻게 풀어나가는가를 보여줬다는 데 대해서 다른 형제라든가 삼촌이라든가 엄마 아빠들 어떻게 친구, 특히 여자친구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잘 보여준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그냥 무난한 삶, 자기 삶을 그 나이 때에 직업을 가지고 자기 삶을 열심히 살려고 하고, 그 다음에 가족한테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모습, 이런 일상적인 어떤 모습들이 실제로 개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인생은 아름다워 그래도 좀 적절하게 객관적으로 사람들의 삶을 묘사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최근 보수단체의 광고에 대해서는 불편한 심경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말 이렇게 과학적인 근거라든지 객관성을 담보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며, 이날 보고 게이된 내 아들 에이즈로 죽으면 책임져라 이거잖아요. 드라마대로 다 그렇게 된다면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제 공부의 신을 보고 천하대 없으니까 서울대 갔어야 되고요. 아이리스 보고 대부분 NS 그렇게 유언이 돼서, 아니 제 드라마대로 됐더라면은 저는 진짜 서울대 갔고 정말 엄청난 사람이 됐을 것 같아요. 동성애 반대 광고는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것뿐 아니라 허위 사실을 담고 있다는 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의학계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동성애와 에이즈는 직접적 상관성도 없을 뿐 아니라 에이즈 예방 정책을 펴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입니다. 730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인구의 그 동성애 비율을 0.1%로 계산을 하고 우리나라 에이즈 환자의 비율을 환자가 40몇 %가 동성애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을 단순 곱하기를 해서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의학적으로는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고요. 남성 동성애자들의 경우도 두 사람의 서로 그 문제가 없는 사람이 이제 서로 만나서 성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한편 광고를 내고 있는 보수단체도 동성애자의 인권은 존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동성애에 반대하는 광고를 내고 있는 걸까요? 이들은 동성애자에 대한 이중적인 시선을 갖고 있습니다. 동성애자가 존재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옳다고 받아들여지거나 가족 안에 편입되거나 공적인 영역에 들어오는 것에 우려를 함께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드라마, 즉 이번 드라마 전에 거를 보십시다. 거기에 홍석천 씨가 나왔어요. 홍석천 씨는 커밍아웃을 했고요. 그 드라마에서도 하나의 커밍아웃한 그 동성애자로 나왔어요. 그랬을 때 우리 크리스찬이나 교회가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 동성애자의 어떤 그 자기가 맡은 역할을 했을 때 그 역할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번 인하에서는 인생은 아름다워에서는 모든 대다수의 국민들의 생각을 뒤집어 엎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못 견뎌하는 예를 들어서 보수 기독교계나 그런 분들이 가장 지금 상황에서도 가장 주장하고 있는 게 가시적으로 드러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위화하고 있고 확산된다고 보고 있고 그래 당신들은 알겠는데 드러나지는 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이런 생각은 실제 시민들을 만나보면 쉽게 확인됩니다. 사회적으로 동성애자가 많이 인정받고 있긴 하지만 공중파처럼 모든 사람이 쉽게 이렇게 접근성이 있는 곳에 나오는 건 약간 시기상조였다고 생각합니다. 존재하되 드러나지는 말았으면 하는 것이 현재 우리 사회의 동성애에 대한 시선입니다. 이 시선을 직접 부딪혀 체험한 최현숙 씨. 그는 2008년 총선에 출마한 레즈비언 국회의원 후보였습니다. 커밍아웃한 동성애자 후보로서는 최초의 일이었기에 많은 관심을 받았던 최현숙 씨. 당시 겪었던 어려움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반 시민들의 경우에는 동성애자 그렇게 존재하는데 왜 도대체 커밍아웃까지 하면서 동성애자를 커밍아웃 한다는 건 득표에 전혀 도움이 안 될 텐데 여러 가지에서 한국 사회 인식의 수준이나 여러 가지에서 득표에 전혀 그 도움이 안 될 텐데 왜 커밍아웃을 하고 나왔어? 라고 하는 반응들이 있었죠.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동성애 혐오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동성애 인권단체에서는 정부의 역할을 주문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소수자의 인권을 국가가 앞장서서 보호하고 학교 등에서 인권 감수성을 키우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법적 구속력 말고도 사실상 인권 감수성 교육이라든가 학교에서의 어떤 인권 교육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다양성이 존중받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성적 지향 때문에 차별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은 아름다워의 동성애 문제를 둘러싼 이번 사회적 갈등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성숙해 갈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원히 너의 아래 있을게 하나 TV